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월 증시 전망과 함께 전략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연휴를 맞아서 주식시장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냐 제가 여쭤봤고 특히 주식을 팔고 갈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갈까요?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되 주식은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어제 시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되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좀 우려를 아침엔 좀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사실 연휴 기간에 있었던 글로벌 시장의 그런 이벤트들, 뭐 FOMC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모두 0.6%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은 있었지만 좀 예상했던 결과였던 점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이 중립에서 이제 긴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그래도 제거되지 않나. 내년에 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핵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은 감소되었을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고 또한 북미 간의 대화 진전 등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복합적으로 좀 많은 작용을 했다. 따라서 여기에 뭐 원달러 환율도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증시는 좀 강하지 않았나 보여주고 일단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간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주목해야 될 점은 코스피 거래 대금이 코스닥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른 한국 시장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 강했던 업종이 대체적으로 강했는데 통신이라든지 보험, 증권 등 이른바 고배당을 주는 로 알려진 업종들이 좀 강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조금 긴 호흡으로 짜보도록 할까요? 다음 주면 이제 10월이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뭐 대외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단행을 했고 앞으로 더 계속 가지고 갈 내용이고요.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한 가지 찾자면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10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망은 뭐 나쁘지는 않다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사실 최근에 지금 나온 수출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9월 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시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까지는 단기적인 그런 이벤트에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면 10월부터는 실적 시즌이 좀 시작되는 관계로 실적에 연동한 주가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일단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일단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분기 사상 최고치인 17조 원을 좀 돌파하고 있어서 이제 실제 호실적을 발표할 경우 이러한 실적에 전망대한 그런 상향 그런 조정치가 IT주 전반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 그 실적이 좋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유통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 다가올수록 공매도가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특히 제약바이오처럼 공매도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에 따른 공매도 쇼크버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그 4분기가 시작되는 그 10월에는 아무래도 고배당을 노린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고배당 업종이 올해 뭐 크게 하락한 업종이 많은데요. 특히 증권 보험이라는 그런 보험은 사실 연초 대비 상당히 많이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특히 배당 소득 거기에 또 자본이익까지 두 가지를 좀 한꺼번에 노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배당 투자가 올해는 의외의 수익을 줄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 그 3개년 동안 대주주 양도차익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매물이 11월부터 뭐 12월 말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 요건이 양시장 모두 15억 원으로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 상승률이 좀 높았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신규 매수 그 연말로 갈수록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규로 매수하는 리스트에는 잠시 좀 제외하고 오히려 연말 즈음에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요약해드리면 10월에는 일단 3분기 호실적 전망 종목, 공매도가 좀 많았던 종목, 고배당 종목,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종목을 좀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업종을 좁혀갈 텐데 최근 확실히 뺨을 스치는 이 바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찬바람 불면 주목을 받을 만한 업종, 10월에 볼 만한 업종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업종 선택에 관해서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법적으로는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수급과 그 뭐 업종 차트를 참고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펀더멘털을 좀 더 공부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펀더멘털이 분명히 좋아도 누군가 주식을 사주지 않는다면 좀 속된 말로 좀 보초를 서고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하기보다는 좀 맘 편히 가자 이 말씀이세요. 네. 이런 관점에서 업종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업종,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상승 추세를 지금 시작하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업종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구분하는 방법은 지지난 시간이죠. 제가 말씀드린 장단기 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그런 골든크로스를 좀 보자는 것인데요. 현재 기존 상승 추세를 견조하게 유지한 업종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섬유의복, 의약품, 비금속 광물, 건설, 통신업이고 코스닥에서는 오락문화, 비금속 업종이 지금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F&F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건설, LGU+, JYP 엔터 뭐 등이 좀 손꼽히는 상승률 높은 종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이 연말에 좀 매물이 나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 추세가 단단한 업종보다는 이제는 좀 막 신규로 상승을 시작하는 업종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것이 10월에는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신규로 상승 전환했거나 상승 전환을 곧 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기계, 운수 장비, 서비스업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운송장비, 제약 업종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이 이른바 뭐 산업재라고 불리는 업종이 마침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점이고 펀더멘털적으로는 산업재 업종의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배당 관련성 유망 업종은 증권, 보험, 통신업 및 뭐 우선주라고 할 수 있는데 배당 관련 업종 중에서도 증권, 보험처럼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은 업종이 더 선호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거는 사실 거의 불변의 법칙이고요. 앞으로 상승 쪽으로 틀 업종 그리고 배당주 요즘 좋던데요. 그럼 이 크게 세 업종들 뭉텅이 가운데에서 종목별로 좀 관심 종목에 놓고 10월 동안 볼 만한 종목들 골라주신다면요. 네, 제가 뭐 대표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을 좀 선정을 해 보았는데요. 이들 종목은 추세가 일단 우상향 전환이 확인되었고 기관 또는 외국인 수급이 견조하게 유입된다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승이 많이 진행되는 업종이라도 상대적으로 상승률은 뭐 크지 않았다는 점이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인데요. 섬유의복 업종에서는 일단 한센실업을 꼽아봤는데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OEM 관련 수주가
밸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의약품에서는 유한양행 꼽아봤는데요.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약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회복세가 꾸준히 좀 기대되는 다산네트워크스, 매출처 다변화로 재평가 기대되는 한온시스템, 실적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기아차, 그리고 업종 전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조선업종에서는 현대중공업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코롱생명과학도 10월 관심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시가 배당률 5% 이상인 메리츠 종금증권과 현대해상, 그리고 우선주에서는 대신증권 우선주를 관심적으로 선정했는데, 이들 종목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종목들 앞으로 나오실 때마다 매수 시점 잡아서 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10월에 대한 전략과 전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당장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하고 종목까지 오늘장 유몽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월말이자 분기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하루 내내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그보다 좀 더 중요한 변수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에서 지금 다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단기 박스권 하단까지 좀 근접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것이 다시 리바운딩 되는지 아니면 그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따른 외국인 매매 방향성이 결국 지수 방향성을 결정지을 거 보여서 외국인 매매 방향성에 따라서 매매 좀 강도를 좀 달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10월 장세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따라서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최근 2, 3일간 상승 지속한 종목을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지난주 후반부터 조정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좋다고 추천드리겠고요. 오늘장 관심주는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기아차를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기아차 최근에 사실 그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상승 흐름이 좀 좋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최근 그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월 초에 그 멕시코의 나프타 개정안 합의가 있었고요. 또한 내수 회복에 따른 판매 증가, 여기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세는 아니지만 판매가 좀 감소세가 많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주가도 그에 따라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부터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분기당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중인데, 만약 36,000원 돌파할 경우에는 4만 원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도 좋고요, 좀 추세도 좋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눌림목 매수를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조금 작년 고점 수준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있어서 42,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를 그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30주간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32,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모처럼만에 또 기아차 가지고 오셨는데요.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2,500원까지 체크해 놓으셨다가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